안녕하세요. 태성 SNE 김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 검증이 필수인 이유와 3차원 누적공차 분석으로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앞에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도면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요. 이에 따른 3차원 공차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차원 공차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인 시돌6 시그마에 대한 최신 주요 업데이트 그리고 신규 출시에 대한 그 환경, 마지막으로 체험존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면 검증에 대한 필요성과 3차원 누적 공차에 대한 품질 개선 사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3차원 모델에 대해서는 누적 공차 계산이 쉽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수계산으로 1차원 계산이나 2차원 계산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 모델의 경우에는 수계산으로는 누적 공차 계산을 쉽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품은 도면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도면 스펙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품질 검사를 할 때에도 도면 스펙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그 검토와 검증은 필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앞에 명시된 문장과 같이 도면은 회사의 얼굴이고 책임 소재 발생 시 법정 논쟁에서 귀중한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도면의 검토와 검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제품의 경우에는 도면에 따라 만들어지고 도면에 따라 가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면 기준에 맞추어서 품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면에 옥이나 누락, 여러가지 분석이나 검증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회사의 신뢰도는 결코 높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인 치수 표현 방식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치수 표현 방식은 직렬, 오른쪽에 치수 표현 방식은 병렬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치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공차에 대한 누적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직렬과 병렬에 대한 치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공차의 누적, 그리고 가공 방법 또는 어떤 치수 검사의 방법, 이런 여러 가지 편리성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차에 대한 누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표현 방식들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을 실제 현업에서는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표현 방식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차 누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면과 아래쪽 면 기준으로 치수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경로가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치수 표현 방식들에 따라서 그 파란색 원에 대한 위치죠. 그 위치에 대한 편차가 이렇게 좀 발생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모델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가공 입장이죠. 그래서 가공 입장에서 이 하나의 공작물을 공작기계에 올려놓고 X랑 Y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 놓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공 입장에서 1번과 2번 치수 방향으로 어떤 드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가공이 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어떤 관리, 그러니까 측정 입장에서의 어떤 그 표현을 나타낸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이 된 제품을 가지고 정반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그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정을 해 놓겠죠. 그러면은 지금 표현된 방식을 보시면은 어떠한 홀과 홀에 대한 위치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위치에서 1번과 2번 치수 기준으로 큰 홀에 대한 그 위치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작은 홀, 파란색 홀의 경우에는 이 큰 홀 기준으로 해서 3번과 4번 치수 기입으로 어떠한 그 측정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그림과 그 다음에 각 그림에 따른 어떠한 치수 편차에 대한 모양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기준들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현업 도면에도 목적에 따라서 반영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앞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치수 공차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측정을 각각 사용자마다 측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어떤 사용자는, 어떤 유저는 10.1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왔고요. 또 다른 사용자는 10.49라고 하는 치수가 나왔습니다. 측정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측정을 했었던 그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죠. 동일 제품인데 처음에 측정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10.1 허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양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두 번째 측정 입장에서는 10.49라고 하는 측정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불량이죠. 왜 이런 이유가 발생을 했을까요?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측정 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표현 방식들을 국제 표현 방식에 맞추어서 표현을 해서 측정을 해야 또는 측정 기준에 따라서 일관된 측정 기준에 따라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도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국제적인 언어로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언어죠. 어떠한 기호나 숫자나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언어가 하나의 지역, 하나의 어떤 회사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언어로서 어떤 일관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된 도면을 보게 되면은 도면 사양과 도면 해석이 일치가 되어지고요. 생산과 품질 검사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균일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일된 도면의 경우에는 부서 간의 논쟁이나 가정을 줄이면서 통일된 이해와 어떤 도면 해석의 균일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더 좋은 설계를 하면서 어떤 명확한 의사소통을 불허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면 표현 방식들에 따라서 어떤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도면 표현 방식들을 어떤 체인 구조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표현 방식에 따른 편차가 발생을 하고 갭과 또는 오버랩이 발생을